최근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음료를 뜨겁게 또는 차갑게 유지해주는 보온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온병의 원천 기술은 1892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듀어가 진공 상태로 유리용기 외부와 내부의 열이 차단되도록 만든 듀어 플라스크가 시초입니다. 이후 독일의 기술자 라이놀트 브루거는 듀어의 기술을 토대로 그리스어로 열을 타는 서머를 변형해 서머스라는 이름을 붙인 세계 최초의 보온병 브랜드를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온병은 영어로 바큐um 버럴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서머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투명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 복사기를 제럭스로 많이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거에는 유리로 만든 보온병이 많았지만 유리의 태생적 한계인 약한 내구성과 무거운 무게로 인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점차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온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온병 전문으로 출발한 브랜드와 가전제품 전문, 주방제품 전문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이 난무하다 보니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택의 폭을 확 줄여드릴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보온병을 똑똑하게 고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현명하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온병의 용량이 클수록 보온 또는 보냉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용량이 큰 보온병을 산에 가져가게 되면 쓸데없는 체력 소모와 함께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적정 용량의 물을 계산해서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짚어드리자면 혼자 산에 가서 컵라면만 먹고 내려올 경우엔 500ml 미만 용량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커피나 스프를 드실 경우엔 이 표를 참고하여 용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입구가 넓은 제품은 보냉 목적으로 얼음을 넣을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구가 좁은 제품에 비해 열 손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개를 버튼 형태로 만든 제품과 스크류 형태로 돌리는 제품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물이 바로 나온다는 점에서 편의성은 좋지만 구조가 복잡해 고장 가능성이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물때나 곰팡이가 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스크류 형태는 구조가 단순해서 고장 가능성이 적고 세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는 마개 부분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버튼 형태보다는 스크류 형태가 사용성 측면에서 낫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본격적으로 담기 전에 소량의 뜨거운 물을 넣어 2에서 3분간 예열한 후에 많은 물을 넣으면 보온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유제품, 과즙, 국, 스프 등은 내부에 코팅된 부분을 부식시키고 내부 압력을 상승시켜 속뚜껑이 열리지 않게 되거나 파손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경우엔 진공층이 손상되어 보온 성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속마개와 패킹 장치 등은 소모품으로서 손상된 채로 사용하면 성능 저하 및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용한 후에 교체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아웃도어 뉴스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보온병 브랜드 중에 아웃도어 동호인들에게 성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주는 4개의 브랜드를 추려 비교 실험한 결과입니다. 서머스와 스탠리, 조지루시, 클린캔틴을 비교했습니다. 물을 100도까지 끓인 후 3시간, 6시간, 9시간 단위로 온도를 측정했는데 보온병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머스의 온도 변화폭이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서머스와 더불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스탠리도 명성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 제품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루시는 6시간까지는 잘 버티다가 갈수록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무게가 가벼운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다나와에서 인기 브랜드 4종의 대표 제품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락앤락과 서머스, 조지루시와 스벅스 보온병을 비교했습니다. 75도씨 물을 넣고 측정한 실험에서 조지루시의 보온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ml당 무게도 가장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락앤락과 서머스가 보온 성능 측면에서 대등한 결과를 보였으며 스타벅스와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세계적인 아웃도어 매거진 아웃도어 매직에서 90도씨의 물을 채우고 비교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는 서머스와 스탠리의 보온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서머스는 전체적인 스펙과 성능 측면에서 최고로 평가받았으며 스탠리는 보온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앞선 국내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게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선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내 브랜드로 락앤락, 수입 브랜드로 서머스와 스탠리, 조지루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락앤락은 밀폐용기 시장을 개척해온 주방용품 전문회사로 중국 시장에서 보온병 분야에서 브랜드 파워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용량 및 보온 성능 대비 수입 브랜드에 비해 가성비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조지루시는 1918년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보온병을 생산해온 회사로 코끼리 마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본어에서 유래되어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단어 마오병도 이 회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온병뿐만 아니라 전기밥솥 시장에서도 강세로를 보이고 있는 회사죠. 다른 제품에 비해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탠리는 1913년 미국의 발명가 윌리엄 스탠리가 스테인리스 진공 물병을 발명하여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빈티지한 카키색 계열의 컬러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무게가 다소 무거운 게 단점이지만 투박하고 묵직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내구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소비자 니즈의 변화에 맞춰 어드벤처와 마스터 시리즈 라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어드벤처는 같은 용량의 클래식 제품에 비해 작고 가벼워 휴대가 편리한 것이 장점이며 마스터 시리즈는 4중으로 설계되어 보온 성능을 강화한 제품입니다. 서머스는 앞서 언급했던 1904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보온병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브랜드입니다. 이후 영국과 미국에도 회사가 설립되어 남극과 북극, 히말라야를 오른 전세계 등반가들이 사용했던 브랜드죠. 1978년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개발하여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1988년에 스테인리스 소재보다 무게가 60% 수준으로 가벼운 티타늄 소재로 보온병을 개발하여 전문 산악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외 활동에 특화된 FFF, FFG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등산에 특화된 FFX 시리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온병 브랜드 인식조사에서 보온병 브랜드 중 주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추천한 브랜드 1위로 꼽힐 만큼 제품력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다만 현재는 일본계의 기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4개 브랜드는 소비자 평가 및 성능 측면에서 타 브랜드 제품 대비 좀 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예산과 사용 목적, 필요 용량 등을 고려하여 4개 브랜드 중에 특정 제품을 고르시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